네, 안녕하세요.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입니다. 우리가 근육을 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? 이렇게 근육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 하나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. 보통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여쭤보면 요즘 걷기는 대부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. 그런데 이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라 우리가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순환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 근육을 지키는 데는 이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되는데요. 저희 짝꿍 산천김이 부위별로 이 근력 운동에 대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근력 운동을 내 몸에 맞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. 우리 몸에서는 근육을 생성도 하고 분해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 생성하는 속도보다 분해하는 속도가 훨씬 더 커져요. 이렇게 생성을 잘 해내려면 우리가 단백질, 그 원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단백질 섭취량도 좀 줄어들게 되고 특히나 먹은 거의 흡수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 그래도 똑같은 양을 먹어도 생성하는 양이 적은데 이 섭취량이 줄어들면 이 불균형이 훨씬 더 커지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될 이 단백질 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매 끼니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는 이 음식들 중에 하나에서 두 개는 꼭 들어간 이런 반찬을 드시길 바랍니다. 네, 우리가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서 먹는 단백질은요, 두부나 견과류보다는 우리가 계란, 생선, 그다음에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에 이런 살코기 부분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런데 좀 식욕이 왕성하고 잘 드시는 분들은 사실 근감소증도 좀 덜 오세요. 그런데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소화기가 약해서 소화 흡수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재료들 중에 좀 편하게 소화되기 좀 편한 형태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계란입니다. 계란은 소화에 문제 없는 분들은 삶은 계란, 계란 후라이 다 드셔도 좋고요. 대신 소화기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, 삶은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 중에서 제일 소화가 편한 거는 바로 반숙란입니다. 그래서 반숙란으로 드신다거나 아니면 계란찜, 네, 계란찜으로 드시면 조직이 부드럽기 때문에 드시기 더 좋죠. 그리고 계란국, 계란국은 드실 때 황태 국물 있잖아요. 황태 국물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양파, 그 다음에 계란을 넣고 풀어서 드시면 정말 좋은 끼니가 됩니다. 반찬으로 국으로 드시기에 정말 좋죠. 그리고 계란은 아니지만 계란 자체를 장조림 해 놓으면 좀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건 바로 메추리알이에요. 그래서 메추리알 좀 작잖아요. 메추리알로 좀 짜지 않게 장조림을 해 놓으셔서 그걸로 매 끼니에 한 번씩은 반찬으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. 네, 두 번째 생선 중에서는요,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요, 좀 작은 흰살 생선이에요. 그래서 제일 많이 권하는 건 우리가 생조기. 네, 말린 굴비보다도 생조기가 소화하기가 편합니다. 그래서 생조기, 그다음에 갈치, 가자미, 병어, 네, 이런 것들이 좀 드시기가 좋고, 당연히 제가 황태 김 선생이잖아요. 네, 황태랑 같은 명태도 당연히 좋겠죠. 그래서 그거를 좀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한 3-4번 정도는 꼭 그런 작은 생선들 좀 챙겨 드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생선들 중에서 우리 황태 있잖아요. 황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태로 밑국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 같은 거 끓이실 때 활용을 하시면 매 끼니 좀 단백질을 더 보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만약 외식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추어탕을 제가 강추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쇠고기는요, 우리가 갈비나 불고기도 양념한 거, 이런 것들은 또 차돌박이 이런 기름기도 있고 또 염분이 높아서 좀 그거보다는 제가 권하는 거는
샤브샤브 형태나 아니면 장조림, 그리고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우리 얇은 불고기 고기를 그냥 불고기 간을 하지 않고 구워 드시는 걸 권합니다.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고기 자체도 얇아서 소화되기도 편하고 살짝 데치기 때문에 그때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. 야채도 살짝 데쳐 드시면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생야채보단 그렇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더 좋거든요. 그래 드셔보시고요. 장조림은 우리가 보통 기름기가 없는 사태나 뭐 양지, 이런 우둔살 이런 걸로 보통 푹 끓여서 익히기 때문에 간도 살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름기 없는 살코기의 쇠고기를 드시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불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 안 하고 살짝 그냥 익혀서 그냥 구워서만 뭐 소금장 같은 거에 찍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번째로는 돼지고기죠. 돼지고기는 좀 소화기 안 좋으신 분들이요, 드시고 좀 탈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, 특히 삼겹살처럼 이렇게 지방 많은 거 이제 구워 드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돼지고기는 우리 보통 수육 형태나 장조림 형태로 드시면 좋은데, 그 고기의 부위가 우리가 앞다리살이나 뭐 뒷다리살, 안심 이렇게 지방질이 적고 살코기가 있는 풍부한 부위를 드시면 좋고, 또 이 부위는요, 우리가 활성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가 굉장히 풍부한, 고기 중에서는 풍부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그냥 무조건 소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다리살, 안심, 뒷다리살 부위를 우리가 수육 형태나 아니면 장조림 형태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, 이제 또 이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편육이에요. 네, 편육도 우리가 콜라겐도 풍부하고 보통 드셔보시면 이제 씹는 게 더 부드럽다 하시거든요. 그래서 편육도 드셔도 되고, 또 짜지 않은, 간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은 족발도 좋아하시면 한번 활용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섯 번째는요, 바로 닭고기입니다. 닭가슴살은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뭐 닭가슴살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닭가슴살을 제일 운동한 사람들이 1번으로 치는 이유가 있어요. 그게 가격도 사실은 다른 육류에 비해 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돼지고기나 쇠고기보다도 이 단백질 흡수가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. 그래서 닭가슴살을 좀 삶아서 좀 드셔보셔도 좋고, 이걸로 장조림 하셔도 좋고요. 근데 나는 닭가슴살 너무 뻑뻑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요, 닭 안심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. 닭 안심이 뭐 닭가슴살보다 퍽퍽하지도 않고 좀 부드러워서, 저는 환자분들 중에 닭가슴살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 안심 권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그걸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우리가 뭐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닭죽 같은 거 드셔도 되고, 아니면 좀 기운 없는 날은 닭 백숙, 좀 마늘 충분히 넣어서 닭 백숙을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두 가지. 네, 첫 번째 근력 운동, 두 번째 단백질 섭취, 이렇게 말씀드렸죠. 꼭 매 끼니에 오늘 안내해 드린 것 중에 하나에서 두 가지는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